은 가격 보셨어요? 지금 92달러예요. 1년 전만 해도 30달러였는데, 이거 진짜 미쳤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올해 100달러, 어떤 사람들은 200달러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은은 왜 이점에서 은이 이렇게 폭발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나름대로 분석까지 합쳐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히 미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은이 오른 건 이제 뭐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은 수출을 막기 시작했죠. 2026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그렇게 했는데, 2주 전부터 이제 은이 중국이 은 수출에 라이센스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은 공급을 거의 다 하거든요. 60에 70% 정도 처리하는데 이제 정부 허가 없이 안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거 히스토리에도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은도 전략 자원으로 무기화를 한 거죠. 이제 상하이에서는 은이 서양보다 이미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대요. 한 10달러 정도. 물리적으로 이제 은이 동쪽에서 이제 잠긴다는 뜻이고 또 금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런던과 뉴욕 창고는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실무 은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금과 연동될 수 있는데 이제 연준 독립성 위기죠.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일에 이제 1월 11일에 이제 법무부로도 소원장을 받았죠. 뭐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관련이긴 한데 트럼프 행정 파월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정책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죠. 이게 왜 은이랑은 상관이 있냐? 뭐 연준 독립성 뭐 매번 듣는데 이제 달러 흔들리면은 이제 화폐 가치, 화폐가 안 그래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까지 이제 연준 독립성 훼손된다 생각하면은 실물 자산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이제 금이 4,600달러를 넘어갈 때 은도 86달러 찍었어요. 음,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타협이 되면 어떻게 되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페드는 뭐 미국하고 중립적이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 미국 망하면 뭐 페드 어떻게 할 건데. 뭐 아무튼 세 번째는 이제 공급 부족 한계에 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유인 이제 중국이 걸어 담근다라는 것과 조금 연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은 시장은 이제 웃긴 게 5년 연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매년 이제 2억 온스 정도씩 초과하고 있었거든요. 25년도 한 해에만 해도 수요는 12억 4천 온스인데 공급은 10억 1천만 온스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항상 부족했어요. 코맥스 창고의 은 재고는 2020년 대비해서 지금 70% 줄었고요. 런던 40%, 상하이는 10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실무 은이 그냥 빈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은 산업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30에서 45일치밖에 못 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달 반 쓰는 거죠. 한 달 반이면 이제 실물 은 산업으로 쓸 만한 실물 은의 지금 재고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JP 모건 그쪽에서 이제 은을 어마어마하게 쓸어가고 있어요. 실물 은을요. 그래서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부족하니까 은을 그냥 뭐 다 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인 거죠. 제가 근데 정말 이제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은이 이렇게까지 부족한 시대가 왔는가? 음. 뭐 태양광, 전기차, 뭐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나와요. 뭐 많이 쓴다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미 옛날부터 시작됐잖아요. 물론 이제 2020년부터도 이미 계속해서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폭발하나?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지금은 초고품질 시대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들은 구리로는 전열비를 맞출 수 없는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열비가 뭐냐? 전기와 열 효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빠른 연산, 좋은 빠릿빠릿한 핸드폰 이런 걸 쓰려면 열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좋은 재료를 쓰면, 그러니까 은 같은 재료를 쓰면은 더 빨리 연산되는데도 열이 적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빨리 하더라도 열이 좀 나오더라도 뭐 구리로 뭐 더 가늘고 뭐 더 뭐 적층식 막뭐별 기술을 써서 했지만 이제는 소재를 업그레이드 안 하고서는 기술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잡기가 어렵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잡아도 이 효율성이 이제 너무 뒤처지는 거예요. 오히려 열을 잡느라 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뭐 단순히 이제 폰만이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구리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그런 제품이 너무 흔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뭐 30, 40만 원짜리만 사도 차고 넘치는 성능의 제품들이 너무 많죠. 뭐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 제품들에서 은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평범한 거예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보세요. 골드만삭스 자료 보니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65% 증가한대요. 165%. 지금 뭐 4년 남았는데 AI 서버 한 렉이 그러니까 한 박스라고 생각하면 예. 지금 100kW 정도를 먹는데 2029년만 3년 뒤에는 1000W를 먹을 거라고 해요. 10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밀도, 고효율 시스템에서는 이제 구리로 부족한 거예요. 은의 전기 전도도는 구리보다 7% 정도 높고 이게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7%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큰 퍼센트입니다. 사업하신 분들 더 알아요. 7% 수익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 경쟁에서 그 어떤 IT 반도체 업체도 뒤처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삼성이 경쟁사보다 5% 느린 칩 만들겠어요? 엔비디아가 구리 쓰면서 AMD한테 밀리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들죠.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원가가 올라서 기업들이 안 쓰지 않을까? 예. 저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는 이게 균형을 찾습니다. 원가랑 이제 제품 가격, 판매 가격이 이제 균형을 찾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균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저항성이 생각보다 엄청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은이 각 제품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소량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에 은이 0.34g이 들어가요. 현재 은 가격이 그램당 약 3,000원이면 1,02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로. 근데 은값이 10배 올라서 그램당 3만 원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은값이 10,000원이 되겠죠. 그럼 그 휴대폰에 은을 안 쓸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배 올라도 극소량 들어가서 원가가 뭐 1,000원에서 10,000원 된 거고 100만 원짜리를 101만 원에 팔아도 은값, 원재료 값은 건지게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만 원을 아끼려고 이제 은을 안 쓰면 제품 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적인 IT 기업 CEO라고 합시다. 주주총회에 가서 이렇게 말할게요. 네, 은값이 너무 폭등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은값이 너무 폭등했으니 은을 사용하지 않고 구리를 써서 가격을
원가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발표했어요. 이 사회가 저를 어떻게 할까요? 네? 당장 자를 겁니다. 이런 결정은 세계적인 IT 기업, 첨단 산업에서 리딩을 하는 기업들은 그저 그런 기업으로 수직 하락하겠다는 의미니까요.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시대에서는요. 은은 이 초고품질 기계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원가 비율은 다른 원재료인 철, 플라스틱, 고무 등에 대해서 고무에 비해서 이제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도 은 가격이 폭등했다고 안 쓰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페이퍼 시장과 실물 시장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 선물 시장, 페이퍼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로 은이 이게 나 샀어, 팔았어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로 은을 가지고 안 놔도 거래할 수 있죠. 종이로만 이제 거래하니까요. 실물 시장에서는 진짜 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내가 종이로 내 거였는데 호긴 청년이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명의만 바꾸는 거죠. 너 주고 너 거로 해줘. 너 걸로 그냥 서명만 바꾸는 거예요. 실물 시장에서는 가서 실물로 받아오는 거죠.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호긴 청년 100개면 100개를 가지고 다시 실물 1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제가 팔든 사용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괴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담보 금액을 상승을 계속 시켰어요. 담보 금액이 뭐냐? 종이 쪼가리만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그냥 막 남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괴리가 커지니까. 아무튼 그리고 결국 실물이 이게 되어 있어요. 공장에서 칩을 만들려면 뭐 종이 쪼가리가 필요합니까? 진짜 은이 필요하지. 종이 계약서 가지고 못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선물로 그래서 종이 계약서를 제가 다 여기저기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그걸 실물로 바꾸려고 딱 갔는데 없어. 엄청난 문제겠죠. 그래서 핵심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뭐 저는 이제 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분할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전부 안 팔까? 장기적으로 저는 은값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지금도 딱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지만 폭락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루에 5% 내려간다. 이건 폭락이 아니고 폭락은 이제 거의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폭락인 거예요. 제 기준의 폭락은 하루에 10% 내려간다. 폭락 아니에요. 일단 제 기준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도하는 건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 밸런싱을 위해서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팔고 이제 뭐 단기채로도 바꾸고 뭐 아니면 은값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수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을 맞추긴 진짜 어렵다. 지금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은을 사야 되겠냐? 사실 별로 뭐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이제 실물이 뭐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뭐 난리가 나고 또 이제 선물 거래에서 뭐 증거금 그러니까 예치해야 되는 뭐 금을 올리겠다 하면 또뭐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뉴스 하나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음.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 90 가냐 80까지 기다려나 이거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말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조정장에서 잃는 돈보다 기다리다 잃는 돈의 액수가 훨씬 크다. 예, 그래서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지금 들어오겠다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겠다는 이미 불나방인 거예요. 워렌 버핏의 관점이나 찰리 먼거의 관점을 보자면 멍청한 투자자일 수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짓이에요. 환희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2025년도에는 그 약간의 이제 공포 지수가 예, 좀 공포 쪽이었는데 26년도 들어오면서 희한하게 그 이제 환희로 바뀌고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진짜 맥시멈 2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구조를 보면은 뭐 은혜 시대가 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왜냐면 금도 같이 이제 화폐가 흔들리면서 이제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제 금 값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금은 비율 흔히 말하는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했는데 금은 비율도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니까 은값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까 은도 이제 금은 비율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게 됐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 때문에.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 은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미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막음, 네. 히토류랑 마찬가지죠. 원자재 지정학적 이슈로 원자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 독립성 위기, 뭐 파월이 뭐가 되든 뭐 아니면 뭐 다음 트럼프 이렇게 페드의 다음 인사가 나오든 트럼프 쪽에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페드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때문에 미국 자체가 어려운데 미국이 죽는 상황에서 연준만 고고하게 미국의 정부랑 분리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니?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5년 연속 공급 부족이에요. 뭐 지금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실물 재고가 나왔다는 뭐 뉴스들도 나올 정도로 은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얘기한 이 어떤 초고품질 시대의 도래예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핸드폰 이런 것들 웬만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뭐 램도 그렇고 요즘 엄청 비싸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는 정말 하이엔드급으로 안 가면은 좀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구리로 안 되는 제품들이 많고 아까 말했듯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는 것들, 예?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그 7% 줄이는 거 엄청나거든요. 그 열 에너지 그 줄이는 거 7% 줄일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바보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원가는 한 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죠. 어떻게 보면 뭐 제품 판매에서 7%의 마진을 더 확보해서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게 진짜 크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원가 비중이 극소량이에요. 은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만지는 뭐 이런 뭐 마이크 같은 뭐 플라스틱, 뭐 고무 뭐 이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이런 원가가 원재료 비율이 뭐 90% 되는 애들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못 쓰겠죠.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니까 판매가가. 근데 이제 이 안에 극소로 들어가는 것들은 쓸 수 있는 거죠. 10배가 올라도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이제 실물 시장과 괴리가 있죠. 지금 종이만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물이 지금은 진짜로 써야 되는 때가 됐으니까 단순히 종이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써야 되면은 이제 가져가서 녹이고 뭐 만들고 해야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까보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100달러 갈까요? 뭐 전문가들은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티그룹은 3월까지 100달러. 일부 저기 은행들은 200달러까지도 본다고 하고 있어요. 변동성 장난 아니라고 했어요.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은 가격은 정말 단기간에 2배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걸어 잠근다는 게 이제 중국이 그런 원자재 걸어 잠근 거를 뭐 풀면은 갑자기 이제 급 하락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면 뭐 이걸 잠그든 안 잠그든 이미 실물은 부족했고 또 푼다고 해가지고 이런 금강석은 갑자기 생산량이 폭등하기가 정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많이 쓰고 반도체 들어갈 거니까 중국도 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수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가 더 잘 살수록 더 고품질의 기기나 서비스를 원할수록 은은 계속해서 음,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제 은을 대체할 만한 어떤 뭐 재료적인 재료 연구가 돼서 그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획기적인 이제 설계가 나온다든지인데 음 글쎄요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은을 사는 게 나을 원가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새로 연구를 하는 비용을 투입하느니 지금 또 시간과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은을 사는 게 싸게 먹힐 수 있어요. 이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이제 구조적 변화예요. 이제 1980년에도 이제 이렇게 급등했다 확 내려왔는데 약간 그때는 투기적이었어요. 실제로는 은을 뭐 그렇게 쓸 이유는 없었거든요. 뭐 진짜 중요한 거죠. 2020년부터 전기차 태양광 뭐 태양광 패널 뭐 지금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막 그 효율 안 좋은 거 어떻게 계속 쓰냐 하는데 엄청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도. 그 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를 결국 태양 에너지를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뭐 원자력 발전이든 뭐로든 뭐 버티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왜 태양 에너지는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우리 지구에서 1%도 온전하게 못 쓰거든요. 그런데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누리죠. 어,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는 로스가 99%인 에너지임에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쓸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태양광 패널이 되든 뭐 지금 생각하는 태양광 패널 지금 얘기하는 태양광 패널이 딱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뭐 어떤 형태든 될 수 있어요. 뭐 우주에 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럼 태양을 떠올 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뭐 우라늄 캐가지고 우라늄은 이제 캐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지만 태양을 떠올 건 아니니까.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뭐 요즘 워낙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 뭐 흔히 말하는 레이시오 뭐 금은 비율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씩 붙여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댓글로 생각 공유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